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돌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30 후반의 나이에 하게 된 육아로 많이 지치기도 하는 요즘이네요. 그래도 돌이 지나고 나니까 한숨 돌릴 틈도 있고 아이 재롱을 보면서 즐거운 한때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속도 위반으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면서 참 힘든 일도 많았어요. 남들은 신혼도 즐긴다는데 저는 그럴 틈도 없었죠. 왜냐하면 지독했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없던 병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무당도 제 팔자는 못 바꾼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 팔자대로 산다고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 미움만 받더니 아이 낳고도 진절머리 날 만큼 독한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종종 사연을 듣다 보면 결혼 전에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변했다는 시어머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대쪽 같은 분이셨죠. 그런데도 제가 왜 결혼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밖에 모르는 남편과 씩씩한 며느리라며 위해 주시는 아버님만 보고 했던 결혼이었어요. 저는 오늘 청양고추만큼 매웠던 시집살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만 위해주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결혼했을 나이쯤 되니까 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데 아무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평소 저를 좋게 봐준 친구들 덕에 소개팅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게 바로 남편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저랑 딱 맞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첫 만남 장소를 정하는 일부터 딱 맞았습니다. 저는 고기보다 회를 좋아하는 편인데 남편도 저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친구의 주선으로 짧게 연락하다가 퇴근 후 초밥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만남이 기대됐어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반차를 내고 나와서 예쁘게 단장도 하고 나갈 정도였어요. 그만큼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저와 취향, 입맛, 성격까지 다 잘 맞았답니다. 남편이랑 초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정숙 씨는 성격이 활기차고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여고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서 그런가 좋은 점만 봐주시네요. 아니에요. 정말 명랑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남편은 제게 밝은 사람 같다며 호감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길래 실제로 만나면 까다롭진 않을까 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사람처럼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첫 만남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연애 전에도 남편은 퇴근하고 제가 힘들까봐 늘 저희 동네로 와줬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매번 저희 동네로 오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다음에는 제가 영남시 동네로 갈게요. 퇴근하면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오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정숙 씨 동네가 한적하고 걷기도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이런 동네 살고 싶네요. 아이들 놀기 좋은 공원도 많고 좋아요. 저희 동네가 좋다고 말하던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하자 괜히 설레더군요. 둘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호감도 쌓였고 게다가 나이가 있어서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같이 먹는 밥정이 무섭다고 하죠. 남편과 저는 서로의 동네를 오고 가다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어딨겠어요? 그리고 남편과 있으면 가족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둘이 계절별로 여행도 자주 다녔죠. 둘 다 활동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국내에는 안 가본 여행지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연애 1년 차쯤 됐을 때 1주년 여행을 가려는데 제가 몸이 좋지를 않았어요.
결국 계획된 여행을 모두 취소하고 집에서 쉬게 됐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이상한 기운의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글쎄 임신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남 씨, 나 몸이 이상해서 테스트기 확인해 보니까 임신이야. 어떡해? 진짜?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리 둘이 아니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아이까지 같이 여행 다니려면 카시트도 튼튼한 거 알아봐야겠다. 아직 몇 개월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카시트야. 난 벌써 신혼집이라도 들어간 것처럼 기쁜데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남편은 벌써 아기가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안심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날 저와 같이 병원에 다녀온 뒤 바로 저희 어머니 가게로 가자고 했습니다. 덜컥 생겨버린 아이 덕에 저희는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감자탕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남편과 종종 함께 들러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서 어머니도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꼭 처가댁에 먼저 가야 한다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 가게로 달려가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와 마주 앉게 된 저희는 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순서 없이 결혼하는 것 같아도 정숙 씨 진심으로 사랑해요. 1년 만나는 동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었어요. 임신이 빠른 것 같아도 결혼할 생각이 먼저였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사위로 믿어주시면 정말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둘이 좋으면 잘 사는 거지. 그 마음 변치 말고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 어머니의 말에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울먹이자 옆에 있던 휴지를 건네며 달래줬어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께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결혼할 생각에 눈물이 앞섰나 봅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어머니와 둘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참 성실하고 좋네. 너한테도 잘해주니까 난 대찬성이야. 시댁들 집은 가본 거야? 아직 영남 씨가 꼭 우리 집부터 가야 한다고 해서 내일 가보려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잘 챙겨가.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녀와. 걱정 마. 내가 누구 딸인데 씩씩하게 다녀올게. 시댁을 가기 전 긴장했던 마음이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많이 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다음 날이 되고 남편과 시댁에 가려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동안 시아버지와는 우연한 기회로 통화도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인지 더 떨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겨우 억누르며 남편과 시댁으로 갔고 아버님께서는 인사하는 저를 환한 얼굴로 반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통화한 적 있는데 기억나죠?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네. 자, 어서 들어와요. 그럼요. 아버님, 이거 홍삼인데 아침마다 챙겨 드신다고 하셔서 사왔어요. 어머님도 영양제에 같이 들어있어요. 아버님은 선물을 받으시며 반겨주시는데 옆에 계시는 어머님의 표정은 어딘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뭐라도 훔치러 온 도둑을 보듯 경계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길래 저는 다시 한번 씩씩하게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정숙이라고 해요. 누가 어머님이에요? 난 며느리 볼 생각이 없는데. 갑작스런 어머님의 반응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예비 며느리 왔으면 잘 인사해야지. 왜 다 끝난 얘기로 분위기를 망쳐? 눈으로 보니까 내가 더 기가 막혀서 그래 아주.
당신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 아버님은 어머님께 으름장을 놓으셨고 어머님은 그제야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군요. 당황스럽고 조금 황당했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입으로는 아버님께 괜찮다고 말했지만 어머님의 차가운 말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제 손을 잡아주며 다독여줬고 아버님은 어서 앉아서 밥 먹으라며 부르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여전히 노려보시고 아버님은 저를 웃으며 불러주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날 제가 먹은 밥은 다 눈칫밥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뭘 어떻게 먹는지 지켜보고 계셨고 저는 밥을 먹다가도 어머님이랑 수백 번도 넘게 눈을 마주치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 밥이 목구멍으로 편히 넘어가겠습니까? 겨우 밥을 다 먹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아버님이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예식장 예약 잡는 거 힘들다는데 빨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내일부터 가보려고요. 우리 며느리 드레스도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걸로 잘 골라야 할 텐데. 저는 아버님의 말에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화를 내며 소리치셨어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우리 아들 잘 키워서 저런 반란까지 애한테 보내려고 키운 거 아니라고.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랐던 것도 잠시 저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제 마음을 잊기라도 한 듯 아버님이 곧바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대체 당신 눈에 차는 며느리가 있기는 한 거야? 우리 아들이 어련히 좋은 여자 만났을까봐. 그리고 지난번에 당신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 며느리가 보약도 지어 보냈잖아. 잘만 먹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모르고 먹은 거지. 난 반대야. 이 결혼 절대 못해. 그럼 당신이 나가서 생활비 벌어와. 평생 아들 데리고 살 거라며? 나는 그 돈 절대 못 줘. 내 돈으로 며느리, 아들 결혼 준비는 해줄 수 있어도 당신이 집에서 똥꼬집 부리면서 쓰는 돈은 절대 못 줘. 앞으로 계모임도 당신이 알바해서 가. 아버님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님은 결국 백기를 드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그동안 어머님은 가정주부로만 지내셨는데 사기를 당해서 여러 번 큰 돈을 날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은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고 어머님은 아버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던 거였죠. 게다가 사기로 돈을 날린 전력이 있던 어머님보다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더 파워가 센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 결혼도 어머님 혼자 유일하게 반대하셨지만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덕분에 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만 빼고 모두가 축복해주는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을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처음 보자마자 쓴소리를 내뱉는 건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결혼 후부터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시작됐답니다. 신혼집은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가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불쑥 전화해서 저보고 오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병원을 다녀온 뒤 집에 있을 때라 안 갈 수도 없어서 갔더니 글쎄 저보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제게 빨래를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살면 시댁에 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좀 해야지. 이런 게 며느리 기본이라는 거야. 손빨래부터 시작해. 볕 좋을 때 널어서 말려놓게. 아니, 며느리가 집안의 종인가요? 살다 살다 시댁 청소가 기본이라는 말은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손빨래요? 이 옷을 다 손빨래를 어떻게 해요? 제가 홀몸도 아니고. 뭘 시키면 그냥 해야지. 왜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너 나 지금 무시하니? 제가 건조기도 시집 오면서 사드렸잖아요. 세탁기 돌려서 건조기 쓰시면 될 걸 왜 손빨래를 해요?
편하시라고 사드렸는데 건조기 쓰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뭐 이런 게 다 있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해야 될 사람은 저 아닌가요? 대뜸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빨래더미 뒤집어 쓰고 손빨래 하라는데 저야말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더군요. 저는 바닥에 있는 빨래를 다시 빨래 바구니에 담아서 한쪽으로 밀어뒀어요. 그랬더니 제 행동을 보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거실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더군요. 거실로 가보니 탁자 위에 현금에 금목걸이 차키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는 게 보였어요. 누가 봐도 저건 저한테 보여주려고 늘어놓은 것 같았죠. 어머님은 거실로 오는 저를 보면서 보란 듯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얼마나 잘 갔는지 내가 괜찮다고 해도 매달 80만 원씩 용돈도 주고 금목걸이까지 사주는 거 봐. 얼마 전에는 차도 뽑아줬어. 너는 이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니? 저도 건조기 사드렸잖아요. 어머님 빨래 편하게 하시라고요. 에휴, 그건 당연한 거고 넌 나한테 얼마나 챙겨줄 수 있는지 한번 말해봐. 저를 불러놓고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용돈 달라는 말을 하고 싶던 거였죠. 대체 꼴 보기 싫어 죽겠다더니 왜 이런 말을 하시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이 어머님 챙겨드리면 저는 아버님 챙겨드려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이래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야. 잘 지내보려고 기회를 줘도 모르니? 너 때문에 내가 괜히 둘째 아들이랑 사이만 안 좋아졌잖아. 어머님, 그래도 그건 제 탓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문제였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는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는 집을 나왔어요.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더니 대놓고 형님과 비교를 하시면서 돈 내놓으라는 식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돈 주는 사람만 본인 며느리 자격이 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저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기라도 한 듯 어머님은 제게 더 막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아직 임신 초기였을 때라 회사에서 일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때였죠. 그래도 생산직이다 보니 크게 무리하지 않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건강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처음에는 안 받았더니 계속 전화를 하시길래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저한테 화를 내며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그까짓 회사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공순이라고 자랑해? 결혼 전에도 제가 하던 일이에요. 제가 오래 다닌 제 직장이라고요. 수준 떨어지게 다니지 말고 우리 아들 급에 맞게 놀아. 집에서 그냥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챙겨야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출근을 해. 그래봐야 공순이면서. 어머님,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걸로 남편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어머님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선생님이 직업인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의 모욕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난 저는 어머님께 소리 지르며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제가 남편 돈 펑펑 쓴다고 욕먹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가 밖에서 돈 벌다가 욕먹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낮에 하셨던 말을 다 말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일어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저에게 사과를 하며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전화까지 하셨어? 아휴,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할게. 미안해.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도 가끔 엄마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감당이 안 된다. 남편도 어머님의 막 나가는 행동에 고개를 내저을 만큼 질려 있었죠. 어머님께 아무리 말씀드려도 속 위에 경일 띄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남편이 어머님께 극대노를 하면서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일이었죠. 남편도 그날은 휴가를 내고 저와 병원을 다녀온 뒤 같이 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고 저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은 제게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쉬는 애가 전화는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너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 덕에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좋지? 일하는 것도 싫으시고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 것도 싫으세요? 그럼 대체 전화는 왜 자꾸 하세요? 내가 너 긴장하라고 전화하는 거야. 집구석에서 쉰다고 늘어지게 쉬지 말고 뭐라도 찍어 바르고 있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구석에 꼴 보기 싫은 꼴로 있으면 좋아하겠니? 근본 없이 커서 아는 게 없으니까 죄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네. 어머님은 어찌나 말도 많고 목청도 크신지 옆에 있던 남편도 통화 내용을 다 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게 대뜸 화를 내시니까 남편이 전화를 가져가더군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애기 낳고도 이러실 거예요? 저는 엄마가 이러시는 게 더 힘들어요. 내가 다 너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나라고 전화해서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고 싶겠어? 이게 왜 절 위한 소리예요? 다 엄마 욕심이라고요. 한 번 더 이런 전화 하시면 다시는 엄마 안 보고 살 거예요. 남편은 어머님께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옆에서 직접 들으니까 직접 나섰던 거죠. 하지만 이런다고 어머님이 멈추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시집살이에 임신 기간 동안 태교라는 걸 할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잔소리를 견디다 보니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고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안아봤는데 난생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죠. 아이를 안아보니까 정말 엄마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답니다. 남편은 저보다 기뻐하면서 좋아하더군요. 아버님은 제게 기특하다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생 많았지. 장하다 우리 며느리. 이제는 푹 쉬면서 네 몸만 잘 챙겨. 원래 임신했을 때보다 낳고 나서 더 몸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다. 저는 아버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없이 크다 보니 아버지 정을 잘 몰랐었는데 아버님은 그런 저에게 늘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어머님만은 반응이 달랐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이리저리 보더니 제게 의심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무슨 애가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들 애 맡기는 한 거니? 방금 애를 낳은 며느리한테 시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첫마디였다면 믿어지시겠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 아들한테까지 그런 막말을 하세요? 앞으로도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시댁에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동안 저한테 하던 행동을 그대로 제 아들에게 하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계신 것도 잊은 채 눌러왔던 말을 내뱉고 만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저보다 더 화난 얼굴을 하고 어머니께 소리치셨어요.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교양 없는 짓이야. 선생 아들 타령하더니 아들 망신은 당신이 다 시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진짜 쪽팔려서 같이 못 다니겠어. 나와 당장. 아버님은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어머님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당분간 전화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과 아버님 덕에 산후조리원을 나올 때까지 어머님을 한 번도 안 보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머님은 제게 큰 스트레스 중 하나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안 보고 지내는 동안 아예 저를 집안에서 쫓아낼 궁리를 하고 계셨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던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바뀌셨죠. 아예 작정을 하시고 저만 보면 이혼 타령을 하셨던 거예요. 이쯤 되면 저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커갈수록 아버님은 손주를 너무나도 예뻐하셔서 어디서 좋다고 하는 아이용품은 다 사다 줄 정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친할머니 정은 못 받아도 친할아버지 정은 듬뿍 받고 살겠구나 싶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에게 줄 게 있다며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어머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나 싶었는데 아버님이 계시니 어쩌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니까 어머님도 심한 막말을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교묘하게 저를 쪼듯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며느리로 인정 안 했으니까 손주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말이죠.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울지도 않던데 얘는 왜 이렇게 울어? 지금이 분유 먹을 때라 그래요. 신생아들이 배고프면 우는 거죠 뭐. 어쩜 저렇게 닮은 구석이 없을까. 그리고 다 내가 키워봤으니까 하는 소리지. 꼭 저렇게 한마디씩 더해서 미움을 받지. 그때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제야 어머님이 눈치를 보시더군요. 잠시 뒤 남편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은 남편을 따로 부르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난 아무리 봐도 네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너 검사해봤어? 저는 아들 분유를 타다 말고 어머님이 남편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자기 아들의 자식을 두고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엄마가 몇이나 될까요? 남편은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만큼이나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어머니께 소리쳤어요. 엄마, 제 아들이에요. 저는 엄마 아들 맞기는 해요? 배다른 자식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매번 싫은 소리만 하세요. 이것 봐. 여자 잘못 만나서 엄마한테 저렇게 큰 소리 칠 줄 모르던 애가 큰 소리나 치고 너 당장 이혼해. 이러다가 남의 집 자식 키우는 건 시간 문제야. 엄마 말 들어. 저 절대 이혼 못해요. 엄마만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어머님이 이혼하라며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방에 있던 아버님도 뛰어나오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보며 소리치더군요. 공순이년이 우리 아들 망친 것 좀 봐. 당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대들었다니까? 저게 우리 아들 다 망쳐놨어. 임신했다고 발목 잡더니만 애도 우리 애가 아닌 것 같아. 저는 어머님의 말에 들고 있던 분유를 싱크대로 던져버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자꾸 이러셔도 이혼 안 해요. 어머님이 저 보기 싫으시면 오지 마세요. 제 아들 둘이서 잘 키울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오지 마시라고요. 이 상황을 지켜본 아버님도 어머님께 한 소리 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편네가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나와. 당신 둘째 아들 다시는 보러 오지 마. 내가 다 우리 아들 위한 거라고. 그놈의 입 좀 진짜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어머님은 아버님의 손길에 끌려서 결국 집을 나가셨어요. 정말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소린가요? 어머님은 제가 임신을 명목으로 남편의 발목을 잡았다며 저를 괴롭히고 계셨어요. 게다가 공장 다니는 애라며 무시도 엄청나게 하셨죠. 그때마다 저도 어머니께 할 말을 했던 것뿐인데 제가 괜히 말대답한다며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을 며느리가 어딨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안 죽고 말대답까지 하면서 사니까 어머님은 어디로 가셨는 줄 아세요? 바로 저희 친정 어머니 가게로 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 가게에 갔다가 인생 최고의 한방을 먹고 오셨더군요. 저희 집에서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게 이모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받아보니 이모가 제게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지금 주방 이모가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 머리 다 뜯으려고 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식당으로 얼른 가봤죠. 온 식당이 난리도 아닌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이모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이 주방 이모한테 머리채 잡혔던 사연은 이랬습니다. 한창 손님이 많아서 식당 안이 꽉 찼을 시간에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 가게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감자탕을 주문하고 5분도 안 지나서 까칠한 목소리로 알바생을 부르셨대요.
아니, 감자탕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와요. 배고파서 죽고 나면 제사상에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게 왜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아? 손님, 주문하고 5분 지나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점심 때 밥 먹으러 왔는데 제때 안 나오면 그게 식당이야? 알바생은 영문도 모르고 어머님께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의 만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감자탕이 나오자 국물을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책상에 소리가 나게 쿵 내려놓고는 목청이 터져라 말하셨대요. 아우 짜! 뭐가 이렇게 짜! 소금을 아주 들이부었네. 컵은 또 이게 뭐야? 물 좀 마시려고 보니까 컵에는 고춧가루도 있고 아우 더럽고 불결하네. 이런 소리를 남들 다 들으라고 목청 터져라 말하는데 안 볼 사람 있나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장사 망칠 작정 아니면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자리로 가서 이런 말도 하셨대요. 사돈, 혹시 식사하기 불편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됐어요. 입맛 다 버렸네. 바쁜데 가서 일이나 보세요. 알아서 제가 먹고 갈 테니까.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목소리 조금만 줄이고 식사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말했는데 어머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는 감자탕만 뒤적거렸어요. 그러더니 뭐라도 본 듯 또 소리를 지르며 목청 터져라 말했다더군요. 세상에, 이 머리카락 좀 봐. 여기 청소가 아주 엉망이네. 엉망이야. 테이블도 끈적끈적거리고 더럽더니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네. 이걸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야? 어머님은 감자탕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고래고래 떠들었어요. 이런 걸 영업 방해라고 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말에 달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머리카락은 긴 머리카락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사돈, 우리 주방에는 이렇게 긴 머리 가진 사람이 없는데 혹시 사돈 머리카락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머리카락으로 쇼한다는 거예요? 다 머리가 짧은데 사돈이 긴 머리카락이 나왔다니까 하는 소리죠. 이 가게는 생사람도 잡네. 딸년 시집도 대충 보내더니 식당도 아주 개판으로 운영하네. 뭐?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괜한 억지를 부리면서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던 어머니 덕에 온 가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죠. 게다가 저를 얘기하면서 개판이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꾸 어머님이 억지를 부리면서 음식으로 타박을 한다는 말을 듣고 주방에 있던 이모까지 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방 이모는 온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소리 지르며 난동 부리는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어머님은 주방 이모를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리셨대요. 어머님은 사색이 된 채 서 있었고 주방 이모는 정색을 하며 어머님께 소리쳤어요. 너 김명숙, 너 딱 걸렸어? 죽었어? 주방 이모는 어머님 머리채를 쥐어잡으며 흔들었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어머님은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르셨는데 아랑곳 않고 주방 이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1,000만 원 들고 튀더니 이렇게 살고 있었냐? 먹고 살기 힘들다더니연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더니 도망쳤지 너? 내가 너 때문에 가족들한테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살았어. 아, 아휴, 다 지난 일로 왜 이제 난리야? 1,000만 원 그깟 거 가지고. 뭐 그깟 거? 너 그 돈 없어서 빌빌 기었잖아. 내가 그 돈 반드시 받아낼 거야 너.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와 주방 이모는 과거의 친구 사이였대요. 그 당시 시어머님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주방 이모였던 거예요. 이모도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가족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던 거랍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저희 어머님은 글쎄 그 1,000만 원을 들고 말도 없이 도망가신 거 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도와줬던 이모는 가족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고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할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주방 이모는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머리채를 잡았던 겁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간 식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오는 길에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고 아버님도 결국 저희 어머니 식당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타이밍에 도착하신 아버님을 본 어머님은 아버님 뒤로 숨으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 너무 억울해. 이 집 구석 수준 좀 보라니까. 조용히 못해? 사돈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아버님은 어머님께 호통을 치셨고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목 놓아 우셨어요. 주방 이모는 아버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누라 젊을 때 나한테 1,000만 원 받고 날랐어요. 죽을 것처럼 빌길래 없는 돈 대출까지 해서 빌려줬더니 휜년이 전년이라고. 그때 가족들 눈치 보면서 밤낮으로 일해서 내가 갚았어 그 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내놓으라고 내 돈. 저희 어머니는 주방 이모와 시어머니의 싸움을 보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가게에서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식당을 나올 수 있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며 저희 어머니께 사과까지 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의문인 게 대체 왜 저희 어머니 식당까지 뒤엎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이 의문은 집에 오자마자 풀렸어요. 아버님은 왜 거기까지 갔냐며 소리를 치셨고 어머님은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공순이 며느리 집에서 쫓아내려고 그랬다. 왜?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와서 짜증나 죽겠는데 우리 아들 선자리도 날아간 마당에 우라통 터져서 환장하겠다고. 결혼한 아들 선자리를 왜 알아봐? 당신 정말 미쳤어? 쟤네 둘 이혼만 시키면 우리 아들 더 좋은 집에 새 장가 보내야지. 허접한 감자탕집 말고 더 대단한 집으로 장가 보내야 잘 살지. 저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 아들 선자리 알아보는 엄마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머니 계모임에서 남편에게 어울릴 만한 선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남편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2주 만에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 절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려고 가게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아들을 낳고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어머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걸 아들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저 앞으로 시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절 싫어하시는데 저도 그럼 어머님으로 인정 안 하고 남남처럼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또 말대답하는 거 보라며 억지를 쓰셨고 아버님은 큰 결심을 한 표정으로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당신 앞으로 생활비 혼자 벌어다 써. 그리고 오늘 당신 친구 빚도 직접 벌어. 마트 가서 계산을 하던지 제주껏 돈 벌어봐 어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르는데 내가 당신 사고 치면 수습해주는 사람이야?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벌어와.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한테 이혼이니 뭐니 하면 당신 나랑 먼저 이혼이야. 아버님은 결국 어머님께 최후 통첩을 날리셨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아버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죠. 어찌나 제 속이 시원하던지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도 못 하시네요. 남편도 어머님의 만행을 듣고는 화가 잔뜩 나서 아예 시댁 근처도 안 갈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만큼 어머님이 미운데 가끔 소식 들어보면 고생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모든 생활비 카드를 다 끊으셨고 형님께도 일체 도와주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님은 요즘 알바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면서 바쁘게 지내세요. 그리고 매달 분할로 주방 이모한테 빚도 갖고 계셔서 다른 생각할 틈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생각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 흠만 깎아내리던 어머님은 요즘 저만 보면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네가 날 용서해줘야 우리 남편이 나 다시 생활비도 준다는데 나 좀 용서해줘. 나 명절에도 너 손 하나 못 움직이게 나 혼자서 다 했잖아.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무슨 용서를 고생한 걸 보고 해요, 어머니. 저한테 어머님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진심으로 저랑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하실 때까지 이렇게 지낼 거예요. 아버님은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말해달라고 하셨지만 전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만 보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쓰고 나니까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지금은 남편이 아들과 놀아주는 덕분에 이렇게 긴 사연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차피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서로 좋은 점만 보고 좋은 말만 해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딸린 손자도 밉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스스로 저를 다시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적고 나니까 한결 후련해졌는데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